네, 경기도에서 시작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25개 농가에서 무더기로 추가 검출되면서 발생지가 아니어도 안심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상희 호소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그 농식품부에서 중간 검사 결과랑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골자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먼저. 일단 내일까지 전량 다 검사해서 안전한 것들은 다 유통이 되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유통이 되도록 하고 대신에 피피브로닐은 조금이라도 검출됐으면 무조건 폐기 조치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네. 네, 지금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아직 다 조사한 게 아니란 말이죠. 71% 정도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100%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좀 더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진드기 구제를 위해서 이 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지역의 농가에서만 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교수님 보시기에 오늘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보면 매우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검사 실력은 매우 좋거든요. 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숫자의 그 샘플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농식품부가 그동안 그 달게 기생하고 있는 이 같은 거 이걸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살충제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허용 기준치 미만일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얘기했다가 이게 알아보니까 이제 또 친환경 인증받은 농장 같은 경우는 비펜트린도 전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번복을 했는데요. 일단 비펜트린이라는 것이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면은 상관은 없는 건지 일단 좀 짚어주세요. 그 비펜스린의 잔류 허용 기준이 계란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 정해져 있는 0.01 ppm인데 예. 그 이하로 확인이 되면은 일단 식품으로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환경 농장에서는 원래 무농약 무항생제 이런 개념으로 그 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서 이건 불법인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뭐 비펜트린 이외에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피프로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요? 피프로닐은 그 자체 독성 등급으로는 중간 정도의 독성입니다. 네. 그런데 소량으로 장기간 노출됐을 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WHO에서는 일일 섭취 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는데 체중 킬로그램당 0.0002mg 매우 낮은 양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피프로닌이 체내에서 좀 축적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오랫동안 노출되면은 독성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간이라든가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활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겨서 어지럼증이라든가 좀 신경질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소량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사건을 알았고 혹여나 이걸 먹었을 수도 있는 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그럼 내가 만약에 계란 섭취를 중단하고 이 농약 성분의 섭취가 중단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배출돼서 아예 몸에서 다 나가게 되는 건지 축적되는 게 좀 사라지는 겁니까? 네, 우리 생체는 그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면 간에서 대사를 해서 해독을 해서 배출하는 기능이 매우 발달된 우리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프로닐도 당연히 이러한 농약의 노출에 우리가 딱 스탑을 하게 되면은 다 배출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그 밥상에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 굉장히 많기도 하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계란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걱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크게 어떤 그 식용에 있어서는 그런 뭐 계란 섭취에 있어서 그게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 이런 거는 뭐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어린아이들이 성인보다는 체중이 작기 때문에 성인과 비슷한 양으로 그러한 그 피프로닐에 노출됐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이 노출된 상황이 되거든요. 체중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어린아이들이 좀 더 위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피프로닐의 독성 자체가 어린아이들을
타겟을 하긴보다는 간장이라든가 갑상선 기능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체중 때문에 생기는 현상 외에는 특별히 독성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피프로닌이 체내 간에서 매우 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약물이거든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많이 손상이 떨어지는 될 수 있겠네요. 손상도 되고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런 피프로닌에 노출되면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보니까 피프로닐 성분 때문에 뭐 중독돼서 뭐 숨졌다거나 하나 이런 그런 뭐 안 좋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그 이제 그걸 투입하거나. 네, 그런 경우에는 사망한 사례가 스리랑카에서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의도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양의 이 살충제니까 뿌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뿌렸을 때 어지러움이라든가 메스꺼움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예는 과거 미국에서 2001년도에서 2007년도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약 한 103건이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약을 또 끊게 되면은 또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이 닭에 있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충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피프로닐 말고 오히려 다른 진드기를 좀 없앨 수 있는 살충제는 없는지, 왜 꼭 이걸 사용해야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닭이 있는 상태에서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뿌릴 수 있도록 허가된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되어 있는 12종의 그 약품들이 있는데 동물용 의약 외품이거든요. 그 약들은 닭이 다 빠진 상태에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닭이 있는 상태에서 뿌릴 수 있는 그 진드기 구제제는 없는 거고요. 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뿌릴 수 있도록 또 허가된 약들 중에서는 또 내성이 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프로닌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노출된 닭의 혈액에 남아 있으면서 밤에 이 진드기들이 흡혈하기 위해서 닭에 와서 흡혈을 하거든요. 네네. 흡혈을 하면서 진드기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매우 탁월할 수 있습니다. 네, 효과가 탁월한 만큼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를 하면서 나온 또 다른 살충제 성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톡사졸 그리고 플루페녹스론, 이 살충제 성분은 좀 어떤 건가요? 저도 이 약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약들은 독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 농가에서 이런 약까지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죠. 네. 원래는 이 약들은 다 작물에서 살충 효과를 내기 위해서 농약으로 허가된 것이지 가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 에톡사졸이라든가 플루페녹스론 같은 경우에는 그 비펜스린이라든가 피프로닐보다는 독성은 약합니다. 약한데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게 놀랍고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플루페녹스론 같은 경우는 대신 또 체내에서 반감기가 매우 깁니다. 그러니까 잔류가 오래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피프로닐이 8일 정도면 반이 주는 반감기가 되는데 플루페녹스론 같은 경우는 약 28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강한 거네요. 매우 체내에서 길게 가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실제적으로 가축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런 농약들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아까 저기 봤더니 어떤 한 그 가축, 그러니까 닭을 길렀던 사육농가의 농장주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닭을 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그 살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써야 될지라고 참 암담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농가들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물론 이제 그거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만 밀집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계속 기후는 아열대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워지고 있고요. 진드기와 같은 그런 해충들은 계속 창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허가된 닭에다 쓸 수 있는 살충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약들을 찾게 되는데 저는 좀 이번 기회에 바라건대 좀 안전하면서 쓸 수 있는 약, 용법을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그러면서 이제 좀 그 화학 농약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좀 섞어가면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휴약 기간을 정해주어서 쓴 농가는 계란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시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요. 해봅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인증된 달걀조차 살충제가 검출될 만큼 정부 어떤 관리 실태가 좀 구멍이 생겼다는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살충 계란의 적합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못 판정받은 그 계란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출된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다행히 이 피프로린이라든가 비펜스린이 완전 발암 물질도 아니고 예. 그리고 맹독성 물질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발표된 양보다는 상당히 한 20배 정도 낮은 양으로 지금 검출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안심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 허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무엇보다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반 계란이랑 다르게 친환경 마크를 단 계란에서도 이런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왜 벌어진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 계속 인증을 하다가 워낙 이제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간으로 다 돌렸거든요. 작년에 100%다 민간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검증을 민간에서 하는 거죠? 네,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민간에서 검사를 할 때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것만 검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물질만 또 안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을 오히려 추적해서 검사를 해서 오히려 좀 제도가 확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정부 소관인 건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일손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민간 쪽에서 다 맡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 대신에 거죠. 정부는 그 민간이 인증을 하게 되지만 그 인증 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죠. 이제 그 부분이 좀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내에 충분히 이 총리에 의하면 관리 가능하고 AI보다 훨씬 쉽게 통제를 사안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인증도 민간에 맡겼던 정부가 또 살충제 사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냐 이에 대한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작년에는 AI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네. 이제 AI는 다행히 식품에서는 좀 안전할 수 있다, 끓여 먹으면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그 전염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더 엄밀히 관리를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친환경을 놓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 사용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심각하게 좀 정부가 반성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무엇보다 이제 정말 친환경은 사람이 좀 더 웃돈을 더 얹어서라도 안전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사서 먹고 사용하는 것인데 이게 또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많이 불신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뭐 농도가 낮고 해서 괜찮다라는 전문가들의 소견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점은? 네, 피프로닌은 그 특성상 열 처리를 한다고 해서 감소하거나 그 제거되는 그런 화학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 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열 처리가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피프로닌이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가공식품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안전한 계란들이랑 섞이니까 희석이 된다, 양이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렇죠. 이제 설명은 하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계란이 이제 얼마만큼 전수조사했을 때 안전하냐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검출된 비율이라든가 검출된 양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공식품까지는 아직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상희 호서대 임상병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